패러디 극장 별똥이 된 그대. 도몽준은 별그대의 남주 도민준처럼 스스로 외계인이라 주장했다. 지구상으로 외계인이 내려와서 인간 여자나 인간 남자와 로맨스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검정고시 학원의 선생으로 취업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성인 배우 겸 BJ로 활약하는 뽀송이가 있었다. 몽준이 가르치는 것은 역사인데 강의 내용이 이따금 독특했다. 1980년대엔 파충류 외계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지구를 지배하는 공상과학 미국 드라마 V가 있었고, 그걸 재탕하면서 reptilian 외계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자 뽀송이가 빈정대면서 따졌다. 지금 reptilian이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 빡대가리 천보송과 진지충 도몽준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살고 있었다. 몽준은 뽀송이의 음악과 소음이 시끄러워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뽀송은 가운을 걸친 차림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음악 좀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음악을 줄이면 제 신음소리가 들릴 텐데요. 어디 아프신가요? 헐, 천보송은 기가 찼다. 선생님은 유튜브도 안 보시고 안드로메다 TV도 안 보세요? 우리 안드로메다엔 미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들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감상적인 허구에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뽀송이는 피식 웃으며 도몽준에게 별난 게스트의 가능성을 보았다. 특별히 제안 드리는 건데 방과 후에 저랑 합방 어때요? 꽤 옛날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도몽준. 뽀송이를 새삼 스캔하였다. 인간 여자로서 인간 남자들이 기대하는 건 모두 갖춘 여자였다. 합방이라면 그거 말인가요? 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구나. 학교에선 제가 학생이지만 방송은 제가 선생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스케줄을 잡아보죠.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도몽준과 뽀송이는 합방을 예약하였다. 한편 뽀송이에겐 절친이자 경쟁자로서 BJ 유린나가 있었다. 최근에 뽀송이가 떡상이자 그만 대형 사고를 쳤다. 과감하게 노출을 시도하다가 영구정지를 먹은 것이다. 그 노출 영상이 세상에 다 퍼져버렸으니 BJ로서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 홀라당 노출은 사이코 열혈 구독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후원금인 사이버머니, 즉 별똥을 억소리 나게 걸고 무리한 노출 미션을 요구하면서 잘 나가는 역캠들의 인생을 조져나가고 있었다. 그 사이코는 다음 타겟으로 천보송을 노렸다. 비대위는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게스트가 출연하는 날, 도몽준은 깔끔한 차림으로 뽀송이의 옆에 자리했다. 안녕하십니까. 전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 도몽준입니다. 시청자 댓글은 별그대 도민준의 짝퉁이라는 비난과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몽준은 멘탈의 방어력이 무한대였다. 몽준은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과 미신을 풀어주기 위해 뽀송이의 방송에 출연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네바다주 51구역 외계인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미국과 소련은 달나라 로켓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유인 우주선 실험을 위해 유인원과 원숭이들을 사용했죠. 그 불쌍한 동물들이 탔던 시험 발사체가 떨어진 것을 두고 또 그 원숭이들을 두고 로즈웰 외계인이라고 하다니, 나는 그런 스페이스 몽키가 아니라 진짜 외계인입니다. 진실은 이 성인 방송에 기대하는 시청자의 바람이 아니었다. 금세 채팅 게시판은 지구를 떠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겁한 뽀송이는 몽준을 앵글 밖으로 쫓아낸 후 음악을 켜고 제로투 댄스로 만회해보려 했다. 도몽준은 인간들에게 새삼 실망했다. 진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으려 하는 게 너희 인간들 소가 아니라 인간 귀의 경일기로군. 잠시 후 먹방으로 준비한 치맥이 배달 왔다. 도몽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들어왔다. 뽀송님, 우리 이거 먹고 합방하는 겁니까? 지금 합방하고 있잖아요. 합방이란 남녀가 성적 교합을 하기 위해 방 안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채팅창은 반전되어 후끈 달아올랐다. 사이코는 별똥을 억소리나게 걸고 당장에 합방을 하라고 미션을 던졌다. 자본주의가 낳은 돌연변이 괴녀 천보송, 미션을 덥석 물었다. 영구정지 당해도 반년 정도 쉬면 풀리기 마련이니 억소리나게 땡기면 수지타산 잘 맞는 셈. 그렇게 셈을 끝내고 바로 일을 벌이려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문 밖에 진을 치고 초인종을 눌렀다. 뽀송은 제발저려 발을 동동 굴렀다. 도몽주는 인터폰으로 경찰과 협상에 나섰다. 우린 아직 합방하지도 않았고 합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천보숭이 생방 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찰들은 별말 없이 철수하였다. 천보송은 도몽준의 배짱 두둑한 개드립에 감동하였다. 정말 외계인이신가 봐요. 초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초능력을 쓰셨는지. 상식의 힘입니다. 위키백과 나무위키. 한편 천보송을 영정 먹이려던 음모가 실패한 사이코는 화딱지가 났다. 그날 사적 무렵 천송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천보송이 나오려면 테러를 하려고 섰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옆집의 현관문이 띠리리리 하고 열리면서 도몽준과 천보송이 함께 나오는 것이었다. 사이코는 페트병 가득한 정체불명의 용액을 퍼부었다. 도몽준이 전광석화처럼 천보송의 앞을 가려 그 극악한 용액을 얼굴에 대신 쳐맞았다. 뽀송은 비명을 질렀다. 황산 테러일지도 모를 일. 그런데 눈 하나 꿈벅하지 않고 묵묵히 그 용액을 닦아내리며 맛도 보는 도몽준. 이것은 사이코가 보름간 매일 천보송의 방송을 시청하며 자위하다 빼낸 정액을 모아둔 것이었다. 도몽준의 초능력 같은 기지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사이코. 그대로 도주하다가 오피스텔 계단과 승강기를 막고 있던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다. 경찰이 미리 알고 잠복하고 있었던 것은 유린나의 제보가 있어서였다. 천보송은 유린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사이코를 취재한 기자는 그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다. 성인방송 역캠들에게 일명 열혈 삼촌이라 불리며 별동계의 큰손으로 불리던 변씨. 그는 무직자였습니다. 세간의 찌라시로 나돌던 재벌총 술가와 관련된 소문도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변씨의 사기 행각은 과연 어디까지며 그가 사이버머니 별동으로 쓴 막대한 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경찰은 변씨가 도박이나 절도로 지원을 마련한 게 아닐까 조사 중입니다. 도몽준은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텔레파시를 보냈다. 결국 별똥만 날리다가 좆되셨군요. reptilian 씨. 순간 사이코 얼굴에서 파충류 눈깔이 희번덕거리다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한 현상은 오직 도몽준에게만 보일 뿐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다. 도몽준은 인간 세상을 지켜냈다는 보람으로 뿌듯했다. 지구인은 나 없으면 reptilian에게 처발릴 족속이야. 열심히 일했으니 나도 좀 쉬어야겠어. 몽준의 휴가는 먼 어디론가 떠나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천보송에게 훗날을 기약하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 안드로메다로 떠나야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까지 뽀송의 배웅을 받았다. 아예 주민등록을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구인으로 귀화하는 그때 우리 제대로 합방합시다. 별그대 진엔딩 같아요. 기다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외딴 기도원. 그 이름은 안드로메다였다. 독방의 도몽준은 조현병 치료제 암페타민을 한 움큼 먹었다. 그리고 멍 때리는 긴 휴식기에 들어갔다. 잠든 그를 바라보는 기도원장. 그 얼굴에서 reptilian의 눈빛이 번뜩였다. 도몽준, 우리를 엿먹이고 무사할 줄 알았나?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